자, 이 전쟁 상황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중동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전쟁 관련해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지금 거의 다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중동 전문 기자 알파고 기자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혁 교수님. 국내유일의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김혁입니다. 김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그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간략하고 깔끔하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란이 미국의 전투기 F-15를 격추시켰습니다. 전투기에 2명이 탑승을 했는데 네. 한 명은 격추 직후 바로 이제 구조가 됐고 네.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실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는 사활을 걸고 현상금까지 걸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수색 작업에 나섰고 미국도 대대적으로 구출 작전에 나섰는데 미국이 이제 36시간 만에 어렵게 실종된 한 명을 구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걸로 이제 또 트럼프가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자기 장사를 좀 하더라고요. 격추된 건 어떡하고 예. 구한 것만 또 그러니까 네. 이 일종의 또 하나의 서사를 만들려고 서사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좀 일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살아 돌아온 거에서 너무 다행이라고 다행이죠. 생각하지만 그건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공격하고 폭격하기 위해서 갔던 가해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은 싹 없어지고 뭔가 이란에 잡혀 있는 미군을 구한다는 서사를 만드는 거죠. 이래저래 다 정말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꼭 이 말씀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군이 어제 계속 이게 조명을 받다 보니까 이제 13명 사망자 미군, 뭐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망자 뭐 29명 이제 이런 기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제 이란이 몇 명이 사망을 했을 거고 레바논이 몇 명이 사망을 했을 거고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렇게 크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어서 뭐 정확한 뭐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되겠지만 이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란이 한 3,531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그 중에 1,607명 정도가 민간인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244명이 어린이들이 또 사망을 했고요. 아이고. 또 반면에 또 레바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이란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레바논 간의 어떤 그 교전 상태가 계속 교전이 많이 발생하고 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레바논도 지금까지 한 1,368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어린이들이 한 124명 정도가 아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 한 명의 미군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이번 전쟁으로 이렇게 그냥 무고한 정말 어린아이들이 좀 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전 세계가 좀 한 번씩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국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심리전도 필요하고 자기들의 애국주의도 존재하는데 한국 신문이 일방적으로 미국 것만 저렇게 서사를 알리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보도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등학교에 그 사망했을 때는 우리 언론이 약간 좀 거리를 두면서 그를 두고 오폭이라고 그러고 실수라고 그러고 뭐 뭐 그렇게 실드를 하는데 치고 이번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감정이입해가지고 대한민국 언론도 그 한 명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언론이 다 달라드는 모습이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사망자 소식은 좀 저희도 요 세우개 매불쇼에서 네, 균형 있게 좀 해야죠. 균형 있게 좀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네, 맞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가장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출 작전도 지금 미국 언론에 나오는 거 있지만 그럼 이란 언론은 어떻게 나왔는가? 네. 이 구출 작전이. 네. 이 구출 작전 과정에서는 최소 3개, 많으면 6개의 미국 전투기가 작살이 난 거예요. 네, 그랬더라고요. 네, 미국이 그건 이제 고장이 나서 우리는 비밀 유지가 이제 지켜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폭파시켰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폭발시켰다고 나왔어요. 이란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이란이 영상들을 다 뿌렸고 그 영상도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하나를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추락시킨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아니고 그 헬기 하나를. 예. 헬기 사격하는 장면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란 타바스 1980년 이스파한 2020년 이거 뭐냐면 예전에 미국이 이란에 들어가서 대사관에 인질내 잡힌 외교관들을 구출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이제 모래바람을 맞아가지고 전원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미국 이란의 국회의장 모하메드 갈리바프는 트윗 날렸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큰 승리라고 했거든요.
엄청난 승리다. 맞아요. 그래서 갈리밥 국회의장 이 얘기했어요. 아 이런 승리 3번만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럼 아.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아 갈리바프가 이제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롱해요. 예. 네. 이런 승리 3번도 하셨으면 좋을 텐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사실 공교롭게도 아까 지금 이제 알파고 기자님께서 보여주신 저 타바스와 이스파한 지역이요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바스이라고 해요 사람들. 2번째 다바스 사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는 4월 6일까지는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4일 트럼프가 아주 무서운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습니다. 내가 이란에 합의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때까지 열을 줬던 거를 기억해라. 그들에게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 네, 네. 요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오전 9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란의 테헤란을 공격했다라고 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테헤란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군,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형편없고 현명치 못하게 이끌어온 군 지도부 다수가 제거됐다라고 글을 또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48시간 남았다고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가 바로 다음 날 5일 글을 하나 또 올렸는데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체면, 명예 이런 거는 이제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미치광이가 돼버렸습니다. 화요일은 이란에서 발전소의 날이자 교량의 날이 될 것이다. 야, 이 미친놈들아,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개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다. 알라에게 찬양을. 마지막 이제 종교 네. 이 조롱까지 섞어버렸습니다. 네. 아니 이거 그런 와. 거 있잖아요. 지방에 가면 옷 가게나 아니면 신발 가게에 있는데 사장님 미쳤습니다. 진짜 그 수준이야.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 마두로 제거하고 나서 파포라는 거. 아, 네, 그 네. 약자. 그걸 근데 아무리 약자라도 그 F가 그 F인데 그거를 백악관 공식 웹포스트로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놓고 저렇게 자기 트위터 저기 X에다 저렇게 올리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4월 6일 8시 아직 남아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네. 그전에 또 2주 미룬다는 얘기를 또 딴 데서 또 했단 또 했잖아.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같이 작동하는 거고 네. 그 얘기를 마침 했어요. 주말에. 다시 또 꺼내 들었더라고. 또 꺼내 들었잖아요. 예. 아유, 참 이 사람은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사람도 지금 혼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요 정말 천박한 글을 올리고 바로 또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때는 또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아, 왜냐면 이렇게 장이 글을 열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장이 열린다고요? 주식장? 네, 주식장. 아.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또 협상이 안 될 것 같다고 불안했는지 최종 시한을 24시간 연장을 해버렸어요. 예. 네. 또 SNS 글을 올려서 미 동부 시간 화요일 오후 8시.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8일 오전 8일 9시. 오전 내일 9시가 모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24시간 자체적으로 연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잘 되는데 왜 연장시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한가 봐. 아 근데 저 얘기할 때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 덧붙여가지고. 그리고 저 아까 그 재미있는 정말 기가 막힌 발언의 내용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지난주에 대국민 연설을 할 때 가장 그래도 저희가 좀 의미 있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신경을 안 쓰겠다. 네. 호르무즈 해협은 니들이 이제 알아서 나는 해라. 알아서 해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메시지를 보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란에게 좀 던지는 얘기가 아닐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니들이 보상안을 요구를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서 이란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수입원을 찾아가라.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어제 그 메시지를 보면 다시 또 호르무즈 해협이 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본인이 했던 말과 또 지금 또 뒤집어요. 다시 하는 말이 계속 좀 바뀌고 있는 부분도 참 되게 좀 혼란을 더욱더 가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말한 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해결된다. 진짜 네. 진짜 내버려두고 나가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네. 미국 이차례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호르무즈를 맡기고 나면 오히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네. 그랬는데 다시 호르무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럼 이 호르무즈는 왜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오냐면 그 경제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외교적으로도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란 어긋난 것도 있어요. 미국이 원했던 거 뭐냐면 이란을 고립시키자. 이제 경제 제재를 때리고 자꾸 뭐 무장 조직들이랑 연결돼 있다고 해서 만나지 말라고 하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이란의 문을 녹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배를 좀 약간 미국이 그 이란이 돈 받든 돈 안 받든 나라들이 가서 이란이랑 외교하는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방송에서 그 얘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그 미국이 제일 싫어했던 거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히잡 쓰고 이란에 갔던 거였어요. 그것이 미국의 이란 정책에다가 엄청난 구멍이었거든요.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이 지금 다시 나라들이랑 이렇게 친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트럼프가 또 뚜껑이 날아갔구나. 네. 아, 지가 그렇게 또 하라며. 그러더니 또 막상 보니까 또 뚜껑이 날아갔나 보네. 사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대국민 연설에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했냐면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란이 알아서 해라 이 말은 통행세를 받던 뭐 네. 어떤 협상을 해라 이제 이런 말인데 이제 이 통행세 부분이 지금 뭐 오늘도 이란에서 한 20척 정도의 또 배가 또 통항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본 국적의 배도 이제 통항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통항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통항을 했던 지금 조건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항을 하고 나서.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 통항을 해서 만약에 통행세를 어떤 비용이라도 지불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아직 미국이 가해놓은 대이란 제재가 지금 가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그 대이란 제재에 의하면은 이란과 교역을 하거나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동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통행세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란과 공식적으로 뭔가의 거래를 한다라는 거고 돈을 지불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트럼프가 나는 그냥 이제 난 이제 나갈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제가 왜 이거를 어떤 그런 보장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자, 이 부분은 내가 제재해서 유예를 해줄게. 어차피 거기서 배가 빠져나가서 원유를 수송을 하려 그러면 어쨌든 거래를 해야 되고 그 거래하는 부분은 대이란 제재에 위반되는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유예를 해줄게라고 사실은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근데 뭐 오늘 어제 다시 발언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또 이 모든 부분은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이 통행세 문제는 요 대이란 경제 제재 부분과도 한번 좀 저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의 이제 반응이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란의 반응은 엄청나게 강경합니다. 공격적 전쟁광인 미국 대통령은 연이은 패배를 인정한 뒤에도 여전히 다급하고 초조하고 균형 감각을 잃은 어리석은 작전으로 이란의 기반 시설과 국가 자산에 대한 공격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우리도 서아시아와 이스라엘의 미군 자산에 대해 파괴적이고 지속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다. 지옥문의 문이 당신들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5일 새벽에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을 이란이 또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정도로 정밀 타격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이거는 드론 공장이에요. 이스라엘 드론 공장인데 완전 작살 낸 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의 드론 공장을 이란이 작살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언론사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고 공장의 이제 CEO가 더 이상 여기서 뭘 할 수가 없다. 완전 박살냈군요. 네, 딱 봐도 이거 마이두나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 같아, 이란이. 오. 이렇게 정밀 타격은 지난 6개월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는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요? 예. 러시아로부터 뭔가 정보를 받지 러시아 아니면 않았을까? 중국, 이렇게 정보가 완전히 이 정도로 드론 공장을 날리는 거는 제일 처음 봤어요. 그러면 또 트럼프의 두 아들이 돈을 벌겠네요. 드론 회사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장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장하면 대박 터집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을 또 멈추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에 미사일 발사대를 또 정밀 타격했다고 하면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란의 석유화 공장도 타격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얘가 진짜 문제인데요. אחרי שהשמדנו להם 70% ביכולת ייצור הפלדה, שמשמש להם חומר גלם לכלי הנשק נגדנו,
אנחנו היום תקפנו את המפעלים הפטרוכימיים. 이스라엘은 지금 뭐 아무튼간에 막 쏟아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도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졌어요. 지금 매일매일 거기서 반전쟁 시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하고 시위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상황이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예, 아직은 크진 않지만 근데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동시에 레바논이란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북방에서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 애들도 싸구려 무기들이랑 쳐들어오니까 거기 지금 북방에 있는 시골들 도시들의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 있는 군수들 아니면 시장들이 매일매일 욕해요. 우리 이스라엘 북부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시민 아니냐고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느냐고 이따면 전쟁할 거는 왜 안 하냐고. 또 예멘의 후티군도 지금 또 이스라엘을 간간히 좀 이렇게 공격을 또 하고 공격도 있고요. 하고 있고. 예, 또 이란도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입장도 지금은 녹록치 않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개의 병사가 잃어버리고 떨어진 이유가 지금까지 12,000개에서 14,000개를 때렸잖아요. 네. 네. 더 이상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노출되거나 이제 했던 것들은 때렸고 그걸 지하에 숨어버렸으니까 그 두 비행기가 저공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내려와가지고 뭐 방공망이 약화된 건 사실이니까. 네. 근데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표적이 돼버렸고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말대로 때릴 진짜 곳이 갈림길이에요. 정말 이제 인프라나 민간인 에너지를 때리지 않으면 네. 군사시설이라고 얘기할 게 때릴 곳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걱정인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발전소 네. 원전 단지. 핵발전소에 핵을 날리겠다는 게 주말에 나왔어요. 채널 12인가 채널 14인가 거기 있는 우리 쿠르드족 유태인 장관 아타마르 뱅기라고 그 논평가 이름 까먹었어요. 둘이 이제 출연 중이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전술핵 날릴 때가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전술핵을 핵을 던지고 날리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예. 지금 니낌이 아니 핵발전소랑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거는 얘기야, 아니 네. 핵 전술핵을 전술핵 얘기야 너는 지금. 예, 예. 우리 그게 아니고 핵시설 때 핵시설 때린다는 얘기였는데 더 이거보다는 큰 한 발 지금 한 200발 더 나간 한국 이야기야. 언론은 조금 더 부드러운 걸 얘기하는데 우리 저는 부드러워. 일부러 좀 약간 보도 안 되는 좀 센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도 그야말로 그 얘기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는 핵을 날릴 때가 됐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쓸모가 없으니까 건물들을 살리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뭐 무슨 니트륨은 설명했는데 이해하지 못했지만 니트륨이 들어가면 그런 뭐 전술핵이 있다면서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이스라엘에? 예, 이스라엘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날리고 건물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이대로 가면 답이 없다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제 이스라엘 친구들 알파고 걔네들은 미친놈들이야. 그 사람들은 말을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 소개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한 명이 지금 장관이에요. 안보부 장관이에요. 다시 뭐 아까 부쉐르 원전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네네. 근데 이 원전을 때리는 게 지금 계속 그 부쉐르라는 원전 그러니까 이제 민수용으로 허가받은 IAEA에서도 다 허가를 받고 하는 이제 민수용 원전이거든요. 근데 네. 이 원전은 좀 아이러니한 게 그 트럼프 그 행정부에서 제시한 그 15개 항 중에 11개를 이란이 하면은 4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4개의 보상 조건 중에 있는 민간 핵 개발 지원을 할 것이며 부쉐르 지역의 민간용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한 그러니까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한 부분의 원전을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본토에다가 지상군 투입을 한다고 하는 말도 있거든. 소문 아니고 본토에다가 지상군을 투입하면 무셰일에다가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예, 매 무셰일에서 핵 물질을 가지고 가려고. 네. 근데 이제 뭐 미국 국방부 안에서는 핵 세대 장관이 있잖아요. 예. 너 헐리우드 영화 많이 본 것 같은데 쉽지 않다고. 쉽지 그래서 않다고. 지금 중국 공산당 마냥 미군이 지금 숙종되고 있어요. 장군도 지금 잇따라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때리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완전히 원자로를 파괴한 건 아니거든요. 주변만 때리면서 겁을 주고 있는 그랬더라고요. 건데.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말하는 거 트럼프는 이제 안 들으면 그것까지 이제 실제로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면 네. 이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정보위가 있었고 국정원이 분석한 게 3가지 시나리오에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잠깐만 소개를 하면 지금 네.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이 보고 있는 3가지 시나리오. 네. 첫 번째는 스몰 딜을 해서 다시 말해서 호르무즈를 개방하고 미국은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걸로 일단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차후 협상을 한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사실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안 돼서 핵심 인프라를 공격해서 이제 전면전과 결사항전으로 가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1번보다는 2번이 좀 가능성은 낮다고 우리 정보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있고요. 지금까지 보고 있나 보군요. 세 번째는
이런 방식의 불확실한 불안정한 현상 유지가 쭉 가는 거야. 아무 결말 없이. 이게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치면 1번이 제일 높고 3번이고 그다음에 2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3번도 최악이고 2번은 최최악이고. 그렇죠. 근데 방금 이제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악시오스에서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네. 네. 일단은 미국, 이란, 그다음에 지역 중재자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네네네. 한 그 지역 중재자들이 전쟁의 영구 종식을 위한 45일간 휴전 협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45일이라는 또 이제 그 단서 시간이 조항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는 전쟁의 영구 종전을 위한이라는 말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사실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되면 4월 8일을 또 막 지켜보고 지켜봐야 돼요. 수요일 또 오전. 이제 4월 7일 내일 새벽 2시에 또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어제 그 구출한 사면 군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 그걸 계속 기한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건 아마 뭐 보면은 자기 자랑할 것 예, 같고요. 아마 예. 근데 이 45일이라는 또 다른 이 숫자가 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좀 예측되고 아니 그렇지 있습니다. 않아도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키스탄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또 희망 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거든요. 네. 자, 외무부 대변인인데 휴전 중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 이란 외무장관도 또 나쁘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파키스탄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파키스탄 수도에 가는 걸 우리가 거부한 적은 없다. 그래서 뭔가 지금 물 밑에서 협상이 좀 되고는 있는 것 같아. 뭔가. 네. 정식으로 안전적은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계속 메시지만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45일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대신 이제 이란은 계속 종전을 목표로 한 네. 종전을 전제 조건으로 한을 계속 걸 겁니다. 네. 이란은 휴전을 지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긴 휴전을 할 하지만. 필요도 없을 정도로의 아직 전력이 완전히 뭐 소진된 거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종전을 전제로 한 요 휴전 조건. 근데 요 45일이라는 기간은 어쨌든 뭔가 서로 간에 이제 만나서 한 그렇죠. 세네 차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정원이 봤던 첫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해결하고 일단 45일 동안 제대로 협상을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란에서 협상 중재하던 사람이 또 공격받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 와이프가 4월 1일 날 사망했다고. 예, 카말 카러지라고 하는 이란의 예전에 외교장관이었습니다. 사망한 하메네이의 이제 외교 고문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말 카러지라는 분은 어쨌든 그나마 그 이란에 있었던 강경파들 중에서도 뭔가 이런 중재를 하면서 외교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소통이 잘 되는 인물로 네. 알려져 있고 뭐 그 전에 있던 아바스 자리프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아락치 장관이 어떻게 보면 대부로 이제 생각을 할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카말 하러지 장관이 이제 사망은 하지 않았고요. 이제 중태를 빠져 있고 그 부인이 사망을 해서 집을 공격해서. 그래서 그날 거기에 대한 또 대응 사격으로 했던 게 네. 그 바레인에 있었던 아마존 공격을 했던 게 네네. 그 카말 하러지에 대한 공습의 이 암살 시도에 대한 이제 대응 사격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하메네이 고문 누가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뭔가 협상만 하려고 하면 자꾸 공격해. 판을 깨려고. 암살하고. 이게 회방 넣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협상장에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아도 이거 겁나서 근데 못 지금 나가. 우리가 자꾸 트럼프에게 약간 가스라이팅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협상이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고 그게 뭔 협상입니까? 뭐 그렇긴 하죠. 사실 이 4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서도 가장 변수는 그냥 협상이 되고 있는 과정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생중계만 좀 안 하면은 이 협상이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이 뭐 계속 생중계를 하면서 계속 그걸 더 조금 더 부풀려서 이제 미국 측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가장 좀 이제 위협이 되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알파고님 오늘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니 못하신 부분은 없는데 제가 네. 이런 얘기들 하면 알파고 자극적인 얘기 좀 그만해 하시는데 이제 언론이라서 하는 얘기 뭐냐면 이란 언론을 보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휴전이라는 말에 속지 말자. 어차피 40일 이후에 다시 쳐들어올 건데 40일 안에서 더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를 때리기 위한 꼼수다. 한다면 정전이다라는 말이 이란 방송에 나오고 이거 얼마나 성사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에 가서 중간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어떠는지. 그렇지. 네.
이란 내에서는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 네. 자체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이스라엘 그 아까 그 방송은 너무 좀 무섭다잉. 그 예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하니까 사람 무섭죠. 그리고 지역 문이 열린데 총문이 열린데 트럼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도 된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지역문은 트럼프가 그동안에 말려왔던 거를 아유 모르겠다. 네타냐후 네 알아서 해라. 네. 이렇게 풀어주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근데 실제로 로이터 그 보도 중에 이스라엘이 미국 승인 기다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맞아요.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나 봐. 예, 이스라엘 한 고위 국방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미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 기다리.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호불을 주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핵시설 옆 통로를 완전히 작살해냈어요. 거기 진짜 제가 지난번에 영상들 여기서 부렸나 모르겠는데 이란이 그 얘기를 니네들이 우리한테 핵을 날리면 어차피 뭐 핵 80개로 우리가 죽을 건 아니잖아요. 땅이 너무 큰데. 그럼 우리가 니네들 핵시설을 작살해내면서 니네들 나라 어차피 조그마한 나라이니까 우리도 니네들 작살낼 거야 라는 이미 신호를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양측에서도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네. 어. 그래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어야지 구세주가 내려올 거야. 이런 정신의 사람들이에요. 위험하다. 파키스탄은 중재에 대한 진정성은 있어요.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있어. 이란이 난장판되면 이란 안에 있는 말루지라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이 소수민족은 들고 일어나면 파키스탄 안에 있는 멜루지 애들도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아 골치 아파. 왜냐하면 발루지라는 민족이 이란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분단이 됐어요. 한쪽은 이란에 있고 한쪽은 파키스탄에 있는데 아. 동쪽의 쿠르드 같은 거죠. 네. 쿠르드족 같은 거죠. 아. 예, 이란의 동쪽의 쿠르드족 같은 겁니다. 그럼 파키스탄 안에 있는 그 무슨 족이야? 말루지. 말루지? 예. 말루지가 많아요? 많아요, 파키스탄 많아요. 안에? 최소 몇천 몇 명이에요, 걔네들도. 합치면 한 4천, 3천 돼요. 한 양쪽 3천만, 합치면. 3천만? 이상이 될 네. 겁니다. 어마어마하네. 예, 양쪽 합쳐서요. 뭐 파키스탄 인구 자체가 2억 4천이 되는 아주 큰 아. 나라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중재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는 거군요. 엄청나게 진정성이. 엄청난 진정성이 있어. 야 그거는 그래도 좋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파키스탄은 오로지 그것 때문에 중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뭐예요? 사우디 군 안에 파키스탄 애들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파키스탄 분들이 많아요. 사우디 군 안에. 왜냐하면 아직 자국민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우디 군 안에는 파키스탄 군인들이 있어요. 용병처럼 사우디 있어요. 군대를 교육시키는 사람들이요? 아니 오히려 일단 군인으로도 있어요. 아, 그래요? 훈련뿐만 아니고 그냥 전쟁 나오면 가서 싸울 수 있게끔 일병으로도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하고 파키스탄 사이에는 군사 체결도 있어요. 전쟁이 이렇게 거지면 미국이 자꾸 푸시하고 있어요. 사우디에다가 가서 이 전쟁 니네들이 좀 들어가라고. 그래서 사우디도 지금 파키스탄에다가 얘기해요. 야야야 우리 지금 형제인데 너도 좀 약간 꼬이는 거 있으니까 제발 이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자. 그래서 파키스탄이 사우디로부터도 부탁을 받고 있어요. 사우디가 전쟁에 참여를 하면은 네. 파키스탄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프군요. 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는 있습니다. 아유 그거는 진짜 다행이다. 난 또 파키스탄이 진정성이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매우 자기 일이네. 이집트, 튀르키예보다 제일 진정성이 있는 나라 지금 다행이다, 파키스탄이에요. 아우 이거 다행이네. 알겠습니다. 부디 좀 수요일 전까지는 45일이라도 좀 이 협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그래도 또 이렇게 또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면 요게 또 다시 전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